자, 먼저 첫 번째 의제는요, 바로 애플 쇼크입니다. 애플의 이례적인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세계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기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오늘 또한 등대팀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네. 아이폰 출시 판매량 공개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안에 무엇인가 분명히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공개를 하지 않 자신이 없었다든지. 네. 그럼 자신이 없었으면 왜 출시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아이폰 신형 아이폰이 일단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2,000달러 육박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기능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굳이 아이폰 뭐 신형 아이폰을 살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아이폰이라는 이 그 애플의 아이폰은 이 미국 그 시장 내에서 만들어지는 그 제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 다양한 나라에 있는 부품들이 모여서 아이폰의 그 하나의 그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아이폰 팀 쿡 최고 경영자가 그 아이폰 판매량 얘기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었고 그렇죠. 매출이 급감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그 CEO들은 그 주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굉장히 자제하는데 만약에 미리 애폰, 아이폰이 판매가 너무 둔화됐다 이 미리 얘기했다면 아마 크게 또 지금보다 더 많이 하락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그래요. 말씀드리고 그렇게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러면은 우리 명성 대표님한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판매량을 숨기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네네. 오늘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초 뭐 이런 오늘 그 내년도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당초 이제 전망보다는 좀 하향된 이런 실적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부터 사실은 지금 박찬웅 대표 얘기에서 이제 힌트가 있는 게 아이폰 지금 신규 판매 가격이 좀 지나치게 비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지금 사례가 들려서 약간 그런데 약간 이해해 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고가 정책에서 이제 그 판매 정책이 좀 어긋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부진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은 이제 90일간 유예되면서 약간 트러블은 있지만 좀 해결의 단계로 전개되는 모습이지만 아이폰 출시 신규 모형이 출시된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화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은데 이제 정서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해서도 불매했던 것처럼 아이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지금 짐 쿡의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담되는 1분기 전망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매출이 좀 저조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폰 관련, 애플 관련 이런 주가에 좀 악재가 작용하면서 우리 증시가 좀 급락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추후 또 단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플 쇼크라고 하죠. 2007년 아이폰 출시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글로벌 시장을 요동치게 한 이유부터 저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이 애플이 요동치게 하는 걸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 시장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애플에 납품하는 한국의 IT 부품 회사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 삼성전기, BH, 인터플렉스, 뭐 실리콘웍스 등 많은 기업들이 애플 아이폰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폭스콘도 납품을 하는데요. 일단은 주요 부품들은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오늘 애플 IT 부품주들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LG노텍은 약간 2.39% 하락했지만 삼성전기 6%, BH 9.94%, 인터플렉스 3.37%, 실리콘웍스 6.38%. 오늘 IT 부품 중에서 특징이 있는 것은요. 기존에 실제 애플 아이폰에 많이 납품하는 쪽들은 미리 선반영해서 오늘은 약간 빠졌지만은 그동안 애플 아이폰 쪽에 부품 비중이 좀 적었던 이런 부품 회사들 중에서 삼성전기 6%나 빠졌고요. BH는 9.94% 하락 흐름을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아이폰 판매 부진과 그 생산 축소 영향이 현재 우리나라 IT 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고민인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한 번 더 약간 더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플의 주가도 이제 더 이상 뭐 빠질 구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약간 조정만 더 나온다면은 애플 역시도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IT 부품주들 반등 조금 더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같은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지 우리 명성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예, 지금 애플하면은 얼마 전까지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의 종목이죠. 물론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지금 우리 박찬홍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내 IT 기업들이 애플 거래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또 글로벌 시장에 많은 IT 기업들이 애플과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도 애플의 주가가 어제 장중에는 정규 시간에는 무리 없었지만 시간에 이제 7% 하락. 그러면 이제 오늘 애플의 주가가 좀 크게 폭락의 모습이 장 초반부터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영향이 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좀 타격을 좀 입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IT 전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종목이 자동차나 조선. 1개월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암울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IT 전반의 주가도 애플발 악재로 급락의 모습이 나왔지만 현 국면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애플발 악재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이미 지금 발생된 것이고 추후에는 너무 위축될 그럴싸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애플 쇼크 직격탄을 맞은 건 기술주였습니다. 네, 그렇죠. 애플 쇼크의 어두운 반도체주 전망까지 기술주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기술주가 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냐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네네.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나 뭐 IT 부품주들 기술주 하락 이유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죠. 이로 인해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PMI가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9.7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전례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9개월 만이니까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중국의 제조업의 붕괴는 즉 글로벌 경기 둔화를 알려주는 그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은 소비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판매 좀 확실히 판매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다른 중국이나 일본의 IT 기업보다 우리 국내 IT 기술주들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중국에 비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선반영되었고 또 한 가지 그 자본의 유출입 환경이 너무나 자유롭다.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하기는 쉬워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글로벌 ATM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외국인들의 그 투자 자금이 입출금이 좀 빠르게 다른 나라보다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놀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외국계 헤지펀드들 중에서 조지 소로스 펀드보다 규모가 큰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 뭐 이런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다는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요. 이 공매도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IT 주도를 원래의 주가보다 더 많이 하락을 시킨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무차입 공매도, 그다음에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은 애플이라는 그 성장주의 상징성, 네, 그런데 이 애플이 시간에서 폭락을 하면서 이 그 자산 가치가 갑자기 급락하는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중국과 그리고 호주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신흥국의 대표 주자인 또 터키, 리라와 가치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신흥국의 위험 자산에서 지금 엔화 같은 안전 자산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 가장 빨리 현금을 인출하기 쉬운 우리나라의 그 대형 기술주들 이쪽으로 지금 폭락 흐름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명성욱 대표님, 예.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내용은 거의 뭐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충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지금 IT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IT 대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모습인데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장세이지만 주가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가격이 많이 빠진 거. 또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사안이지만 오늘 밤 애플의 주가도 오늘 밤 이제 애플의 주가의 동향이 중요하겠죠. 근데 애플의 주가가 이제 시초가에는 급락의 모습을 보이나 오전에는 급락의 모습을 보일 소지가 높지만 만약 오늘 장이 마감이 됐는데 이제 꼬리를 달면서 하방 경직을 네. 보이게 된다라면 애플의 주가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투자한 이 부분이 우리 워런 버핏이 아니겠습니까? 네. 워런 버핏이 뭐 상당히 애플 주가를 지금 많이 투자하고 손실이 크게 나는데 지금 오늘 애플의 주가가 오후장에 장 마감 무렵에 이제 하방 경직의 모습이 보이면 내일 우리 시장은 IT 전반도 거의 저점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밤새 또 잠 주무시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애플의 주가 한번 보시면은 시장 동향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 덧붙여서 네,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은 그러면 언제 반등을 할지에 그렇죠.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언제 반등을 할지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의 대응 방법, 그렇죠. 대응 전략 이게 가장 궁금한 얘기죠. 예. 일단은 다음 주 한 7일 정도, 네, 일단은 월요일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으르렁거리고 싸웠는데 이제 피드백 현상이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중국이 안 좋아지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겁나서 손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많이 할 건데 시청자분들은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가 바로 분할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하지 말고 홀딩해서 좀 이 기간을 좀 참고 견디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 미중 무역 그 협상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명성 대표님도 간단하게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방금 그렇죠. 이쯤 할까요? 특별한 그거는 없고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뭐 우리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연초부터 참 어려운 장세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좀 여유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